멀티 클래스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네,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셋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네.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거는 아이리스 데이터셋. 아이리스라고 변수 이름 만들까요? 아이리스라고 만드시면 그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모듈에 load iri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아이리스에서 데이터를 복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리스에서 타겟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쉐입만 간단하게 볼까요? X점 쉐입하고 Y점 쉐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던 거죠. 뭐냐면은 붓꽃 샘플은 전부 다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컬럼은 몇 개 있어요? 컬럼은 4개. 순서대로 아마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타겟 쪽은 한번 다 출력을 해볼까요? 아이리스에서 피처 네임스가 있겠죠. 피처 네임스가 요 순서예요. 그죠? 여기 컬럼 4개의 순서는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가로 길이, 꽃잎의 세로 길이, 꽃잎의 가로 길이를 의미하고 전부 다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이리스 타겟 네임스를 보시면 아마 순서대로 0, 1, 2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타겟에 들어있는 게 0, 1, 2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0은 세토사, 1은 벌시컬러, 2는 버지니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정렬이 쭉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냐면 이 세토사 50개가 먼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벌시컬러 50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 50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층화 추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섞여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트레인 테스트 분리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해서 훈련,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도록 하죠. 20%만 할까요? 테스트 사이즈를. 그러면 150개니까 120개가 훈련이 될 거고요. 30개가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20%로 하고요. 여기서도 랜덤 스테이트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똑같은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tratify를 y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의 비율이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요. 분류 문제에서는 그 층화 추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훈련 세트에서의 비율과 테스트 세트에서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그 일반화 성능이 비슷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쉐입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요. 여기에는 120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30개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20개, 여기도 30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KNN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KNN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스케일러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게요. 전부 다.
KNN 모델이라고 하죠. KNN 모델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러와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연결을 할 거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라고 할까요? 클래시파이어는 페이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들 보면 굳이 뭐 할 건 없어요. 그죠? 네이버 일단은 5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아마 제일 적당했었고 다른 것들은 없고 여기 njobs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 njob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PU 코어를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즘 컴퓨터들이 전부 다 듀얼 코어도 이제는 옛날이죠. 이제는 다 쿼드 코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4개 이상의 스레드를 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CPU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njobs가 넌인 경우는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만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쿼드 코어나 옥타 코어 이렇게 코어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제 성능을 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고 근데 컴퓨터마다 그게 쿼드 코어인지 옥타 코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 뭐 쿼드 코어면 4, 옥타 코어면은 8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하면 njobs를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면 이 사이클론 라이브러리에서 CPU 정보를 읽어들여 가지고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코어를 최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쿼드 코어 컴퓨터에서는 스레드 4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동시 작업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요. 옥타 코어에서는 뭐 8개 스레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시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 njobs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주시면 좀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큰 효과는 보실 수 없으실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에 njob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의 개수란 뜻이죠. 잡의 개수. 잡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CPU 코어들, 멀티 코어들을 사용하는 개수를 의미를 해요. 자기 컴퓨터가 쿼드 코어인지 옥타 코어인지 뭐 이런 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하시면 최대의 성능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모델을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면 되겠죠. 모델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눴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훈련이 끝났으니까 예측값 찾아볼까요? knn model.predict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측값을 찾았으니까 컨퓨전 매트릭스 찾아보시면 돼요. x train y 죄송합니다. 아니죠. 실제값 예측값이죠. 실제값 예측값이니까 y train이 실제값, 그 다음에 train predict가 예측값. 네, 순서대로 여기가 순서대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2차원 배열 형태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레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기가 레이블 0, 레이블 1, 레이블 2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이블 0,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0, 1, 2 순서대로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고요. 이쪽 로우 쪽을 실제값, 컬럼 쪽을 예측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토사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50개씩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8대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가 각각 40개씩 들어갔을 거예요. 전체. 그래야 120개죠. 그리고 테스트 세대는 10개씩 그렇게 해서 30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훈련 세트의 개수, 이쪽이 테스트 세트의 개수. 자, 그래서 세터사가 몇 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터사가 40개, 여기 쭉 보시면 실제로 세터사는 40개가 있었는데 다 정답을 맞춘 거예요. 벌시 컬러도 40개가 있었고 39 더하기 1이니까 버지니카도 2 더하기 38이니까 40개가 있었는데 벌시 컬러는 하나가 틀렸고 그러니까 정답이 39. 버지니카는 정답이 38, 2개가 틀렸어요. 120개 중에서 3개 정도가 틀렸네요. 그죠? 120개에서 3개 정도니까 한 98% 정도 나오려나? 97, 8% 정도 나오겠네요. 대략 반올림해서. 그죠? 100개에서 3개보다는 덜 틀린 거니까 120개에서 3개 틀린 거니까 대략 한 98% 정도가 정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로 바로 보시면 되겠죠.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에도 저기 실제값 y 트레인, 그다음에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 자, 여기서도 타겟 네임즈를 직접 주시면 돼요. 타겟 네임즈를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아이리스가 가지고 있는 타겟 네임즈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전체 정확도는 97%. 아까 제가 대략 뭐 100개 중에서 3개라고 120개에서 3개. 그래서 반올림해도 97%군요. 이게 97%고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시전, 리콜, F1 전부 다 1.0인 거고 그 다음에 벌시 컬러는 여기 한 개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버지니카는 여기 틀린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훈련 세대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훈련 세트에서 97%인데 테스트 셋에서 얼마나 일반화가 잘 될까? 훈련되지 않은 모델들은 얼마나 잘 맞출까?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되고 K에는 모델, 점, 마찬가지로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고요. X 테스트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예측값 찾으신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 그려볼까요? 컴퓨전 매트릭스가 Y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0개 중에서 2개가 틀렸네요. 30개 중에서 2개가 틀렸다는 얘기니까 대략 100개로 가면 한 6개나 7개 정도 틀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도가 한 94%에서 93%, 93, 4%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즈,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93%.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 거예요. 그죠? 근데 테스트 셋 자체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더 맞추고 한 개 덜 맞추고 이거에 따라서 한 개 차이만 나도 여기가 정확도가 93에서 95%훅 올라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 샘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주 큰 과대적 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냥 한 개 덜 맞추느냐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훅 달라질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두 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은요 주로 틀리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버지니카하고 벌시 컬러 두 가지 품종이 조금 구별하기가 좀 힘든 모델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훈련 세트에서도 그 부분에서만 오차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버지니카인데 벌시 컬러로 잘못 맞추는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 선점도를 그려본 적 있잖아요. 그죠? 선점도 그려보시면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세터사가 몰려 있었고 버지니카와
벌스 컬러 버지니까 이게 약간 이쪽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이 그 분류하기가 좀 까다로운 길이만 가지고서 분류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모델이었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는 그 ROC 커브를 굳이 그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양성으로 보기가 좀 애매하죠. 다중 클래스에서는 뭐 세토사를 뭐 포지티브로 보겠다, 벌시 컬러를 포지티브로 보겠다, 뭐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없어서 그죠? 어, 물론 그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지만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포지티브로 놓고 나머지는 다 음성으로 놓는 거죠. 네거티브로 놓고서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려볼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은 모델 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KNN 끝냈고요. KNN 끝냈고 자 여러분들께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시냐면 처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아이리스 분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로 SGD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아이리스 한번 해보세요. 순서는 똑같이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델 만들고 훈련시키고 훈련셋 예측하고 테스트에서 예측값 찾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컨퓨전 매트릭스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금방 다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리스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어서 막 그 세 개의 모델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던가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로진 모델이라고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먼저 사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에 스케일러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러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하시면 될 거고요. 클래시파이어의 종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값 그대로 다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랜덤 스테이트 하나만 줄게요.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바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랜덤 스테이트. 자, 이렇게 하면 모델 생성까지가 끝난 거고요. 모델 생성이 끝났으면 모델을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에 대해서 훈련시키시면 되고요. 이제 예측값 찾아보시면 되죠. 훈련셋 예측값입니다. 훈련셋 예측값은 로짓 모델.predict 그래서 여기다가 훈련 데이터 특성 행렬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시면 실제 레이블과 예측한 레이블을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5개가 틀렸군요. 그죠? 120개 중에서 5개가 틀렸습니다. 위쪽에서는 KNN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KNN에서는 120개 중에 3개밖에 안 틀렸죠. 120개 중에 3개가 틀렸었고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120개 중에서 5개가 틀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틀리는 위치가 비슷하죠. 네. 버시컬러를 버지니카로, 버지니카를 버시컬러로 잘못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에서 나오고요. 세토사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실제 레이블, 그 다음에 예측한 레이블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타겟 네임스 주시면 돼요. 아이리스 타겟 네임스 이렇게 주시면 96% 정확도가 96%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테스트셋 예측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셋 예측값은요. 로짓 모델에서 프리딕트 X 테스트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부터 먼저 찾아보시면 Y 테스트, 테스트 프리딕트 테스트 셋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한 레이블을 비교를 해보시면 몇 개가 맞았고 몇 개가 틀렸는지가 나옵니다. 120개 중에 2개밖에 안 틀렸는 거죠. 아마 약간의 과대적합이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의 과대적합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테스트 프리딕트 그 다음에 타겟 네임스 아이리스 타겟 네임스 제가 테스트 프리딕트 그러면 아니군요. 96% 93%군요. 과대적합이 아니군요. 그렇죠. 30개 중에 2개니까 100개 중에서는 6개, 7개 정도 되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정확도 보여줄 KNN과 큰 차이는 없죠. 그죠? 네. KNN에서 여기 93%가 나왔었고, 그죠? 30개 중에서, 여기서도 30개 중에서 93%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하나씩만 틀리는 위치가 조금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죠? 뭐 여기서 두 개가 틀렸느냐 아니면 하나씩 틀렸느냐 뭐 이런 틀린 위치가 조금씩 바뀔 뿐이고요. 전체적인 정확도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GD 클래시파이어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제 하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스케일러 넣어보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로스 힌지는 나중에 저희가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그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고요. 여기서는 로그 로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라고 되어 있죠. 로스를 로그. 그 다음에 또 설정할 수 있는 거를 보면 페널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엔잡스, 여기도 엔잡스가 있죠. -1 하시면 랜덤 스테이트 설정할 수 있고 러닝 레이트는 자기가 알아서 잘 바꾸고 있죠. 이게 아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서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 정도만 더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랜덤 스테이트.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으면 삑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으면 예측값을 찾는 거죠. SGD 모델.프리 예측값을 찾았으니까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값, 예측, 레이블. 그럼 결과는 좀 많이 다르죠. 틀린 위치가 여기서만 엄청 많이 틀렸죠. 세토사를 버지니카로 예측을 많이 했네요. 여기서 보니까. 물론 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는 틀린 게 없어요. 정확도도 보면 Y train, predict, target, names는 iris, target, names. 일단 훈련 세트에서의 점수가 다른 모델들은 뭐 96%, 97%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 자체도 좀 떨어져요. 93%라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 그러니까 리콜이나 프리시전이 바뀌는 부분이 많이 좀 다르죠. 여기서만 틀린 게 발생을 하니까. SGD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테스트 셋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SGD 모델.predict 하셔가지고 X 테스트 남겨주시면 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그릴 거냐면 Y 테스트 프리딕트. 여기서는 또 여기서 하나만 틀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SGD의 특징을 보니까요. SGD의 특징을 보니까 세터사를 잘못 맞추는 비율이 큰 것 같아요. 훈련 셋에서도 세터사를 잘못 맞추고 있고 테스트 셋에서도 세터사를 잘못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레이블은 Y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예측한 레이블은 테스트 프리딕트입니다. 타겟 네임스까지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과대적합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개의 모델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대략 보면 그 SGD가 약간 좀 다른 모습. KNN이나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비교해서 SGD가 약간 그
다르게 분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KNN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주는 것 같고 SGD는 세토사를 벌시컬러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들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보이고 오히려 죄송해요. 세토사가 아니라 벌시컬러. 벌시컬러를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들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품종들에 대해서는 잘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KNN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둘 다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를 둘 다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무엇을 하면요? 랜덤 스테이트? 네. 네네,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근데 랜덤 스테이트를 넣으면 항상 동일하게 나오죠. 네. 나중에 실제로. 실제로 하실 때는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머신러닝은 지금 우리처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않을 뿐더러 뭐 훈련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두 개씩 차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죠?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체 데이터를 일단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그 다음에 훈련세트를 다시 좀 더 작은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만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검증할 때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파라미터들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튜닝이 다 끝난 모델을 얘를 가지고서 최종 성능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파라미터의 튜닝이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라미터 튜닝까지 다 끝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95%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훈련이 전혀 안 된 모델에 대해서는 94%가 나왔다. 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일반화 성능이 우리가 훈련된 모델과 훈련되지 않은 샘플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상용으로 출시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버릴 거냐? 그 다음에 버리지 않아요. 이왕이면 훈련 세트가 더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 다 합쳐가지고 한 번 더 훈련시키고 그걸로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랜덤 스테이트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도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훈련 세트에서는 정확도가 95%가 나올 거라는 걸 아는데 이게 정말로 실제로 모델이 출시가 된 다음에 스팸 메일 필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상용 서비스가 딱 들어갔는데 그게 정말 95% 훈련시킨 그 상태로 정확도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따로 띄워두는 거지. 일반화 성능을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띄워두는 거지. 그 용도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아지려면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한번 측정이 됐으면은요, 보통 상용화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훈련시켜요. 그럼 파라미터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SGD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선형 회계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바뀔 거고요. 그 상태로 이제 요렇게 해도 일반화 성능은 나중에 일반화 성능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때문에 뭐 그 할 때마다 결과가 뭐 1%, 2% 달라진다. 이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경쟁법 대회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는 어플리케이션 진행했어요. 어큐리시 넣죠. 그거 제출하죠. 네. 그때는 또 중요해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랜덤 스테이트를 바꿔서 랜덤 스테이트가 1일 때 정확도는 95%가 나왔고 뭐 2일 때는 96%가 나왔다. 그럼 랜덤 스테이트 2일 때가 더 좋은 모델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이퍼 파라미터 아직 디시전 트리를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훈련과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델 성능을 더 좋게 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순수하게 정말 그 샘플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뀌는 정확도를 제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캐글이나 그런 경진대회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절대로 랜덤 스테이트 지정하시면 안 돼요. 실제 상용화에서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0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20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120개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틀리는 위치가 바뀔 수는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8개가 틀릴 수도 있고 4개, 4개씩 틀릴 수도 있고 5개, 3개씩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머신러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개의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팸 메일 필터 같은 경우도 뭐 이메일 한두 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메일에서 틀리느냐 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98% 정확도가 나오느냐 99% 정확도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샘플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이거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업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고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캐글이나 경진대회나 그 다음에 혹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같은 거 하실 때 실기 같은 거 하실 때 이거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테스트의 일관성을 위해서 뭐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수업용입니다. 수업용. 안 그러면 요거 안 넣으면 저는 여기 7개 나오고 여기 1개 나왔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단지 그 용도뿐이에요. 그 용도뿐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요 정도로 하고요.